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매주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과 함께 저희가 시황, 유망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1등 하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 동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위부터 5위 전문가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5위는 과연 어떤 분이 기록을 하셨을까요? 5위 전문가님은 바로 신동환 대표님이십니다. 외환용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달인이라고 불리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9.8%를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강원에너지로 13.9% 기록하셨네요. 그 외의 종목으로는 영풍재지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있었습니다.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2.7% 기록하셨고요. 모아 데이터로 17.2%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CS베어링 그리고 성신양회가 있네요. 이제 3위 남았죠?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분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계처럼 마치 수익을 나는 종목들을 뽑아주시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60.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베셀로 16.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의 종목으로는 서현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네요.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위는 바로 김보낸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기관과 시스템의 최고의 결합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77.1%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뉴프렉스로 21.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PSK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 있네요. 자, 이제 바로 1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등을 하신 이 전문가님, 과연 누구일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1등 누가 차지하셨을까요? 1등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방송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무려 20년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소형의 그런 급등주까지 여러분들에게 포착해서 드리는 분입니다. 최병곤 대표님은 주간 누적 수익률 79.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카카오페이로 33.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JNK 히터 그리고 노터스가 있네요. 우리 1위 하신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아주 맛있게 79.2%의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카카오페이로 33.3% 그리고 JNK 히터와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죠. 15.6%, 9.3%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주인 노터스로 13.3% 기록하셨고요. 사료주인 신송홀디스로 7.7%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누적 수익률 79.2%로 우리 최범곤 대표님께서 1위를 하셨습니다. 우리 1위 하신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월요일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특한 주선생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외전 스타킹 수익왕을 뽑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주간 수익률 1위를 뽑는 시간이었는데요. 주간 수익률 오랜만에 또 1등 하신 우리 최병곤 대표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병곤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니, 약간 저번에도 뭐 한두 번 제가 네. 1등 했었는데, 네. 그때는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이번에 그쵸. 또 가려고 했더니만은 또 뭐 코로나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니까 또 아니래요. 그러면 그래도 네, 그래도, 네, 네,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최병곤 대표님 또 네. 항상 순위권에 계셨는데 또 1위를 또 네. 이렇게 딱 하셨는데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장 코멘트와 함께 요즘에 좀 어떻게 네. 좀 대응하고 있다. 요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간단한 팁 이런 거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관전평가 팁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는 맞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정 폭이 조금 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실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타는 도중에 중간에 뭐 한두 달씩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럴 때 이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거래소 시장이 훨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래소 쪽으로 아무래도 투자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는 증시 자체가 다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역시 거래소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테마주 이런 거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일정 부분 중대형주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상에서 이제 중대형주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ETF 쪽으로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ETF.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ETF 같아요. 어떤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증시를 좀 보고 증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전체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의 차트고요. 코스닥 지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 탄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아직 보시면 이 제가 빨간 선을 그었는데 이 추세선을 넘지를 못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넘었어요. 지금 거래소도. 네네 작년 7월 달부터 주가가 내림세를 타서 계속해서 여기서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넘어서는 추세선 모습이잖아요. 넘었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거래소 쪽은 확실히 2차 전지 쪽에 그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준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이제 2차 전지도 물론 힘을 보태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인터넷이나 게임 관련주들이 힘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소 쪽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선택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그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요거는 뒤에 질문을 또 준비해 놨어요, 제가. 네. 그럼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인가 아니면 리콜 네. 사태 나온 현대차인가 기아인가 리콜은 밥 네. 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봐야 되나 오늘 2차 전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언제 가나 좀 네. 질문 너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네. 많은데 그거는 좀 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도대체 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수익률을 내셨는지 한번 종목을 한번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우리 김민겸 아나운서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사항이나 한번 수익률 리뷰해 볼 만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병곤 대표님 수익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수익률이 아주 79.2%, 총 수익률이 79.2%나 됩니다. 제가 2% 차이로 1등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오랜만에 다음번에. 잘했는데 정말. 네, 우리 최병곤 대표님께서
JNK 히터와 동아화성 둘 다 수소차죠. 아, 수소로 네. 조금 잡으셨네요. 수소로. 네, 수소로 네. 잘 잡으셨는데 이 수소 관련주의 매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수소는 저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재도 있었지만은 예전부터 이 테마주는요, 정부 정책을 맞춰가면은 가장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런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갈 때 그쪽 관련 테마주를 공략했을 때 수익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수소 쪽에다가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소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개념, 요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 예전부터 수소차를 밀었으니까 지금은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거의 500km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굳이 수소차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들고, 또 현대차에서 내놓은 넥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사고 나면은 바로 폐차해야 된대요. 그만큼 이게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수소라는 부분 자체의 진정한 힘을 아직까지는 저는 발휘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 배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만 적용을 하지만은 수소는 자동차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젤 잠수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를 수소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박 같은 경우에도 배가 예전 특히 디젤 그렇죠. 엔진에서 배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수소 전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산 쪽도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방산 쪽에서도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은밀한 기동을 해야 될 때는 그 수소 배터리를 이용해서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소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자. 그리고 그 이번에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왔지 않습니까? 사우디랑 이 그 양반이 수소 경제 협력 있었죠. 예. 네네.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한국의 수소 기술을 도움받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 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이제 무한대로 생겨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또 풍력 에너지,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선점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수소 관련주들이 향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한번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K 히터라든지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출발 단계지만은,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 6월 말인가 7월 달에 아마 제가 출연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네. 출연할 때도 네옴시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네옴시티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내년 초쯤에는 이 수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흥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략을 해봤고, 또 다시 한번 또 새로 공략할 의지도 있다라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관련주가 결국은 지금이 시작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이 계속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책은 사실 뭔가 시작과 끝 지점이 정확하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또 뭔가 발표를 하고 또 무슨 회의를 하고 또 뭐 정책이 새로 나오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테마주는 어차피 재료거든요. 그 재료가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출발 단계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현 정부가 수소 이런 방구도 안 하길래 저는 수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병훈 대표님 현 정부가 수소를 한다. 저는 사실 이번에 얘기 나올 때까지는 이 정부는 수소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대장주로 보면 수소 관련주 대장주 보면은 저 두산 피오셀 의료전지하는 회사 중에 두산 피오셀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소 관련주의 대장주는 두산 퓨얼셀이 맞긴 맞는데 예. 아직은 테마로만 형성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대 심리에 잠깐 오르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좀 오르고 수소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두산 퓨얼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11월 달 들어서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기존의 추세를 꺾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두산 퓨얼셀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수소 관련주 많이 있습니다. 뭐 수소 탱크 관련주, 효성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종목들이 다 있는데 수소 관련주 잘 본다고 하시니까요, 잘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좀 든 생각은 수소 관련주가 내년 정부 정책, 새해 정책에 좀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반등, 그다음 추가 반등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타이밍이 여러분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타이밍.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차마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그걸 알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확한 타이밍, 매수 매도의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내보낸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카카오페이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셨어요. 33.3%나 기록을 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매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최봉원 예. 대표님, 이거 바닥 잡기인 것 같은데 이 네. 바닥 잡기 하는 거에 약간 비법이 좀 있으면 그것도 한 차트 보면서 살짝만 오픈해 주시면, 다 오픈하지 마시고요. 다 오픈하시면 이거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 잡기라는 개념보다는 바닥에서 치고 들어올 때 강도가 얼마나 센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보다는 이제 바닥, 그러니까 살짝 완전히 들어올 때. 바닥까지 처박아 버린 주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언론에서 약간 저는 연계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종목을 바닥에서 막 주가가 한참 오르는 시점, 그 직전에 언론에서 기사를 뭘 띄웠냐면은 카카오 직원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엄청 힘들다, 괴롭다, 이런 카카오 망한다, 기사를 뭐 이런 계속 얘기 띄웠단 있었어요. 말이죠. 네, 그러고는 주가를 딱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도 그전에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날 그리고 8일 날 특히 강하게 상승세가 딱 나오면서 전고점을 딱 7, 8일 날. 뛰어넘는 모습이, 예, 그렇게 딱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완전히 땅바닥 그 지하실 밑까지 쳐박아 버린 다음에 거기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갈 때는 이런 거는 이거는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카카오 11일 날은 29% 올랐네요. 상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페이가 원래 고점이 24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 많이 내리긴 내렸어요. 거의 뭐 근데 복상 망한 거죠, 뭐. 네. 그렇죠. 근데 3만 원에 산 사람은 3만 원대 산 사람은 지금 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적게 오른 것 같은데 절대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은 그렇게 한번 강하게 들어올 때는 또 조정을 좀 거치다가 또 한 번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대신에 지금은 이제 막 연속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반전을 노리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닥을 잡는 방법이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는 노하우는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할 때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앞고점을 뚫고 넘어선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그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한번 노려보시면은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카카오 관련된 내용이 사실 카카오가 이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뱅크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을 때, 그때 국정감사 때
뭐 얘기 나오면서 막 카카오 사고 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예, 이때 되니까 이제 반등, 사실 카카오가 사고 나고 나서 이게 반등 나왔어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그런 형태인데 약간 요런 악재들이 집중돼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봤을 때 그때 돌리는 시점, 그 돌리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최병호 대표님 7일, 8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7일이 십자도지고 8일 날 9%를 뽑았는데 요때 요 타이밍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타이밍 상당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요런 기법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기법들은 톡방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접근은 사실 좀 추가 접근은 좀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또 다시 행보했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상당히 노려볼 만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저가가 32,450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7,900원이면 진짜 2배 같네요. 2배? 두 배로 오른 거죠. 네, 2배 같네요. 와, 2배 넘게 갔네요. 와, 저 네. 지금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그 알았네요. 이게 주식 시장이 참 웃기는 게 지금 시총이 8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4조 원에서 순식간에 4조가 늘어버렸다는 거죠. 한 달 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 시장이 요지경입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하지만 그 타점에서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그 타점을 잡았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자세한 참여 정보 안내해 주시고 저는 노토스도 궁금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병공 대표님의 이런 주식 잡는 비법, 매매와 매수 타이밍 잡는 기법 궁금하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노토스 마리화나주는 그러면 수익률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주인데요. 13.3%를 기록하셨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잡으셨 종목입니다. 33.3%의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수소 관련차인 JNK 히터, 동아화성으로 15.6%, 9.3%, 그리고 신성홀딩스라는 식료품 사료 종목으로 7.7%의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마리아나 노토스 궁금한데 이거. 네, 궁금하신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그리고 중소형 주도주들을 잡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표님,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노토스 네. 너무 궁금하시대요. 사실 제가 최근에 마리아나가 전 마리아나 다 나쁜 줄 알았어요 항상. 네, 계속 근데 얘기하셨잖아요. 마리아나가 항상 나쁜 줄 알았는데 마리아나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몸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돼서 요즘에 이게 많이 팔리고 이거 팔리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이게 막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오르고 했다고 하던데 이 노토스는 혹시 약간 그런 포인트로 잡으신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이게-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말씀드려요. 어떤 걸로 보셨나요 혹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토스, 공구먼 그리고 G2 파워, 모아 데이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그 한 5월, 6월 뭐 그때쯤부터 여름까지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무상증자를 많이 실시를 했었거든요. 무상증자 관련 그래서- 주죠, 그렇죠? 네, 그때 막 한 주를 막 8주로 쪼개고 이래가지고 1대8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최병원 대표님 그걸로 예종목이-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때 재미 많이 봤었죠. 네. 근데 그때 그 관련 종목들이 공통점은 없는데 그 유일한 공통점이 무상증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주식이 입고될 쯤에는 전부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종목에 들어갔던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은 분들은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내렸는데 요번에 요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각각의 재료를 갖고 주가를 띄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 데이터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때 왜 한번 카카오 떴었죠. 톡이 그 톡이 아예 안 돼가지고 완전 멈춰버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주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용을 끄집어서 맞춰야 되는데 한 내용 맞출 근데 게 이번에 없었어요. 실적 그래서 나왔어요, 실적. 네. 실적 말고 이번에 이분 모델을 제가 김민경 씨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저기 그 저도 국가대표 TV에서 자주 안 사격 보는데. 나가신 분. 네. 예, 그 사격 대표로 뽑히셨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그거 해서 주가가 모델입니다, 그분이. 올랐다니까요. 네. 공구먼 모델.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그 공통점은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이다라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마리화나라는 부분을 핑계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공통점은 무상증자를 했던 주식,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릴 때는 분명히 뭐 마리아나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얘기도 나오고 HLB 관련해서 지주사가 대주주가 HLB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 상승의 배경은 그런 무상증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참 웃기는 게 저런 상황들이 과연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가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수급이 몰리면은 나머지는 그냥 핑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 상승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딱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노토스, 공구먼, 뭐 모아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종목들이 다 6월, 7월 이때 무상증자한다 그래가지고 다 주가를 띄웠어요. 엄청나게. 자, 주식 줄일 때 엄청 띄워놓고 무상증자 주식 나오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폭 가라앉았는데, 그 전부터 폭 가라앉았는데 그 종목들이 8, 9, 10월 잠잠하다가 10월 달에 우르르 또 오르네요. 이게 10월 말부터 또. 그래서 11월까지 우르르 오르는데 요것들이 다 전부 다 각각의 이유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흐름으로 좀 개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토스가 사실 요 무상증자로 주가 띄운 종목 중에는 대장주였어요. 예, 대장주를 잘 노리셨던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인지 좀 잘 알겠습니다. 요 포인트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한 주식 전문가들 아니면 뽑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뽑을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런 시장에, 이거는 시장 몇십 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 빨리빨리 노라톡방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민경 앵커님께서 이제 우리 시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경 앵커님께서 또 시황 얘기 한번 질문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의 안 좋은 분위기가 아시아장에 오면서 더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 다시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 분위기인데요. 환율도 다시 원화 강세에서 약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하게 될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망과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도 대표님께서 한번 봐주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쪽의 분위기는 금리를 또 0.75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추정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또 올려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감은 커져 있지만은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자꾸 맞으니까 결국 내성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0.75로 올리니까 그것도 힘들지만은 어쨌든 뭐 수긍할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폭이 둔화되겠구나 아니면은 내년쯤 가서 금리 인상을 멈추겠구나라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라면은 저는 증시가 또다시 급등을 할 그런 반대급부가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은 시장이 오히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꾸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미국 시장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8%대에서 7%대로 내려왔다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나스닥 지수가 거의 7%인가요? 그렇게 7% 상승을 했던 올랐죠. 적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증시 자체가 상승할 만한 명분이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바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점 매수나 저점 투자의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아까 방송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의 중대형주들이 매수가 더 좋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리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더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제 네.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삼성전자 다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삼성전자 밀리지 않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데 현대차고 또 기아는 안 그래도 리콜 이슈인데 여기 리콜 또 맞았어요. 리콜 또 맞았는데 네. 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주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나요, 혹시?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기금의 대응 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연기금이 제일 많이 주식을 최근에 사들인 주식이 LG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처음 상장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연기금의 대응에 대해서 물론 그 사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총 맞춰서 주식을 조절해 주는 거니까. 펀드 전체 비중 조절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다른 주식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은 욕을 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40조짜리를 쪼개가지고 80조를 만들어서 그걸 상장시켰는데 그걸 막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연기금이 니들 돈이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투자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 것 자체가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가실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 2차 전지 쪽이다. 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쪽을 계속해서 좀 기다렸다가 조정 줄 때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랑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도 약간 최병원 대표님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저는 반도체가 오히려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생각해요. 다 안 좋다고 할 때. 그건 맞죠. 네, 다 안 좋다. 왜냐면 이게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 좋아질 거 이미 땡겨서 반영했으니까 지금 현재 안 좋아도 미리 좋아질 거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이거 IRA 수정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약간 동의하는 게 2차 전지 배터리나 이쪽은 어차피 IRA 다 법안 내에 보조금 받을 수 있고 다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배터리나 리튬 뭐 요런 거, 니켈 요런 쪽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얘기보다는 우리 최병원 대표님 먼저 얘기했으니까 최병원 대표님한테 한번 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아주 정말 자세하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뜨는데 그 링크 타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은 오늘 히든 종목이 또 있답니다. 히든 종목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망 종목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을 우리 최병원 대표님이 노란톡방에만 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병원 대표님은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는 손흥민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오늘 최병원 대표님 못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최병원 대표님 또 축구 보려고 또 이거
근데 요게 아프시다는 게 진짜인 걸로 확인이 됐네요. 네, 일단 네. 저 월드컵 개막했습니다. 월드컵 개막했는데 이상하게 닭고기 관련주 제가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한 2주 전, 3주 전에 제가 닭고기 관련주 엄청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네. 얘기했는데 그때 안 오르더니 막상 개막하니까 올라요. 개막하니까 오르는데 오늘 요거 포함해서 오늘 관련주들 월드컵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는데 요거 이쪽 테마 좀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단발성일지 요거 한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축구 광팬은 아니에요. 근데 축구를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잘하면은 아마 그때부터 광팬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뭐 20년 넘게 봐오면서 그동안 월드컵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구 관련주는 그때마다 주가가 올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축구 관련주가 크게 올랐던 거는 사실 2002년도 그때죠. 한일 월드컵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재미는 못 없었습니다. 봤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축구 광팬들 말고 일반인들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우리나라가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최소한 16강이라도 갈 것 같은 희망을 주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테마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조 내에서는 약체로 꼽히는 상태고 쉽지 않다. 16강 확률도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도 거기에 맞춰서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제일 반응이 좀 빠른 쪽이 제주 맥주. 제주 맥주죠. 네네. 근데 이 제주 맥주도 사실 맥주를 꼭 제주도에서 제주 맥주만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로 그냥 편성을 시켜서 올리는 것 같고 그밖에 이제 뭐 교촌 F&B나 뭐 아니면 마니커나 이런 닭고기 관련주들도 좀 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좀 뜨뜻미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1승이라도 하고 아니면은 뭐 승률을 따졌을 때 뭐 16강 갈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러면은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직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뭐 이게 제주 맥주가 제주 맥주밖에 없냐? 하이티질로도 있고 많이 있다. 네. 맥주는. 근데 유독 제주 맥주가 오른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고만고만하죠. 제주 맥주가. 네, 올리기 딱 편한 게 제주 맥주죠. 네, 그래서 제가 때 제주 맥주가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카타르가 월드컵에서 카타르가 선전했으면 이번 월드컵 좀 기대해볼만 했는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잘해야 본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 이렇게 테마주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는 꼭 이게 이제 이슈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술적인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술적 대응이 아주 중요하니까 기술적 대응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실시간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똑 떨어져 있다가 오늘 이 얘기 듣고 안 가네 이거 제주 맥주. 야 이거 월드컵 관련주 하지 마. 그래서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16강에 덜커덩 포르투갈 그럴 리가 없지만 5대0으로 이기고 이러면은 뭐 사실 또 분위기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그때 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주시장이 생명체와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는 방법. 우리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한번 안내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질문까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 주가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한국 영화가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이 가동된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한한령이 대폭
완화되는 거 아니냐는 그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인터넷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드라마 제작, 의류, 게임 등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요거 질문 하나에서 추가를 좀 해드리자면 네. 저는 별로 중국을 안 믿습니다. 네. 제가 중국 하면은 저는 그냥 한 10중 8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국민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 공산당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거기서 콩으로 매줄 쓰다고 잘 믿지는 않는데 근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완화된다. 한중 정상회담 24분 됐는데 통역 빼면 12분이고 거기서 뭔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거 한한령 조금 풀리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시나 뭐 또 다시 또 한 번 열었다 말 것이냐 말까 이런 느낌이니까요.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뭐 내용보다는 사실 요거에 대한 주가 흐름을 통해서 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네. 사실 뭐 중국 드라마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한국의 어떤 그 문화 트렌드나 드라마의 트렌드를 한 2, 3년 전에 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예전만큼 똑같이 뺏기진 않는데 거의 뭐 한국 드라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답습하고 있고 뭐 아까 이제 중국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대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책의 방향 자체가 중국하고는 상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결국 대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고 또 예전에 이제 한한령이 생겨났는 게 결국은 그 사드 배치 사드 때문이었잖아요.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향후에 그 무기 도입 순서를 보고 있으면은 SM3가 SM3라는 있죠. SM3. 그걸 또 다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드보다도 더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위 체제예요. 그래서 그걸 또 했을 때는 또 중국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떤 한중 문화 교류 자체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무래도 드라마 쪽이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은 제일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게임 게임이죠, 쪽이거든요. 게임. 거기서 뭐 아예 판호 자체를 지금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룽투 코리아라는 주식이 지금 그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맞아요. 네, 그날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게임 자체를 풀린다 좀 약간.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립 서비스 멘트 정도 수준이죠. 근데 그 정도에도 주가가 그만큼 반응하는 거 보면은 중국에서 규제를 풀 때 얼마나 반응이 빨리 나온다는 건 간접 체감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역시 이어지질 못하니까 오늘 13%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 쪽도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보면은 레몽레인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경우에도 송중기가 네, 출연하는 근데 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아마 상승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드라마 쪽이나 아니면 게임 쪽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나왔을 때 우리가 주가를 완전 돌렸을 때 그때도 좀 늦지 않다. 어차피 좀 기대감 자체가 많고 혜택 받을 거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우리 최봉원 대표님이 중간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 뜻인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건 뭐냐면 그때 돼서 최병건 대표님이 그걸 딱 잡아서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들어와 계셔야 뭐 그때 뭐 잡았을 때 뭐 얘기를 듣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여러 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최병건 대표님,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오늘 이 종목이 좀 유망하다 하는 종목인데 우리 유망한 바로 이 종목 힌트를 한번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뭐 네옴시티 쪽 아니겠습니까? 아, 네옴시티 관련주. 완마드 네. 빈살만이 왔다 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얻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네옴시티 쪽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어떤 관련주들은 이제 좀 종목이 죽어버렸고 새로운 이슈로 좀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옴시티 옛날에 참여했던 경력 말고 지금 이제 가능성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원팀 코리아거든요. 원팀 코리아 들어간 코리아라는 것도. 네, 그런 컨소시엄을 아예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좋습니다. 오늘 보면은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쌍용건설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세아라는 기업인데 그 쌍용건설이 지금 원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저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원팀 코리아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상승이 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조정도 좀 거쳤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고 해서 저는 그쪽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힌트를 들어보자면 일단 원팀 코리아에 있는 종목들이다. 근데 요게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요게 혹시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인가요, 혹시? 연결을 지으자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원팀 코리아는 예전에 쌍용 중동 붐이 불 때 그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위주로 돼 있죠. 중동에 뭔가 납품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를 했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기업들만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는 연계성이 좀 약간 적긴 다르다. 합니다. 그래서 네네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한미글로벌이나 한미글로벌 꺾였어요 유신 또. 네, 그런 종목도 유신 같은 종목들을 꼽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기업이 뭐 원팀 코리아에 선정이 됐고 그동안 이제 좀 조정을 거쳤고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니요, 종목은 얘기하지 마세요. 종목 그래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봤을 종목 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최명환 대표님 이런 그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네, 중동에 이미 납품돼 있고, 예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현대일렉트릭 같이 뭐 이렇게 중동에 뭐 변압기, 송전 부품, 전압 부품 뭐 이런 거 이미 다 수출 대량으로 했던 그런 회사들, 아니면 뭐 어떤 회사는 이미 사우디에서 기술 표준 인증 받은 회사들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이 사실 막말로 사우디 네옴시티 납품하려면 사우디에서 인증 받아야지 납품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로 좀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가장 원팀 코리아라는 것이 제일 구체화돼 있고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네. 아마 그때 선정됐다는 얘기만으로도 주가가 바로 원터치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보고 원팀 있습니다. 코리아 얘기 나오자마자 상한가 간 종목을 찾으면 되나요? 그렇죠.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얘기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3번, 4번을 가버렸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김미환 아나운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이렇게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이제 곧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까지 4일 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또 증시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중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업종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과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봉훈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